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이번 주말과 이 앞으로의 기압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 유라시아 그리고 태평양까지 최근의 기압계 동향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전지구 합성 영상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를 주변으로 그 동쪽으로는 기존에 이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 굉장히 따뜻한 공기가 많이 치솟아 올라가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오호츠크의 부근을 비롯한 그 일대 지역에 강한 블로킹에 유발시키는 고기압이 형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동쪽은 점차 지금 기압계가 느려지고 있는데요. 그에 반면에 서쪽 지방에서는 이와 같이 티벳 고기압이 활성화되면서 서쪽으로 그 세력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벳 고기압이 확장을 함에 따라 북쪽으로부터는 이 티벳 고기압의 북쪽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제 건조한 공기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 남쪽의 기압계를 살펴보면 이와 같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남쪽으로 이 서태평양 부근을 기준으로 이 필리핀을 비롯한 대만 쪽을 경유하는 서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기압계는 이러한 동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블로킹을 유발시키는 고기압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압계가 조금 더 변모하는 형태를 띌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앞으로 이번 주말과 다음 주에 대한 이러한 상황을 전반적인 이러한 기압계 배경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치 모델에서 모의하고 있는 앞으로의 기압계 전개 상황을 구름 모의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는 형태인데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많은 비를 뿌렸던 저기압은 이와 같이 우리나라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쪽으로 멀리 이동하는 경향보다는 이 북쪽으로 이 반시계 방향 회전을 따라서 이동한 후에 다시 한번 재차 우리나라 북동쪽을 이렇게 가라앉는 그러한 형태로 기압계가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북동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 기압 능으로 인해서 기압계가 정체되고 저기압이 빨리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우리나라 쪽에 재차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러한 형태로 앞으로의 기압계가 변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압계가 변해갈 때 우리나라에 나타날 수 있는 형태를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손학선 강수입니다. 모시도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북동쪽을 주변으로는 저기압들이 지배를 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고요. 서쪽으로는 북쪽으로부터 가라앉는 그러한 공기로 인해서 이제 고기압들이 이렇게 자그마하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 남쪽으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크게 이 두 가지의 기압계가 주도하는 그러한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화살표 방향과 같이 북쪽으로부터 차고 건조한 공기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밀려 내려오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저기압 쪽으로는 동풍을 수반을 한 그러한 풍계들이 유지가 되면서 우리나라 쪽 주변으로는 대기 상층부가 차가워져 있는 가운데 공기가 모여드는 형태로 인한 불안정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내륙 지방 일부를 중심으로는 낮 동안에 지표면이 가열되는 효과까지 가중화되면서 손학선 강수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풍 강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북동쪽을 지배하고 있는 이 저기압 중에 이 메인이 되는 남쪽의 커다란 저기압은 우리나라 동쪽부로부터 바람을 불러들이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동풍이 탁월하게 불게 되면 우리나라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지형적 효과가 가미되면서 즉 동풍류에 의한 수증기들이 해상으로부터 밀려 들어오며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큰 지형을 타고 오르면서 발생하는 강수계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강원 영동이 크게 영향을 받는 그런 형태의 기압계가 될 텐데요. 16일에서 17일 정도는 이러한 동풍에 의한 영향으로 강원 영동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체전선입니다. 북쪽으로는 이와 같이 우리나라 쪽을 지배를 하는 두 개의 커다란 기압계가 북쪽으로부터 공기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서쪽으로 많이 확장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으로부터 불어드는 남풍류들은 이와 같은 북쪽의 차가운 공기와 경계층을 이루면서 그 충돌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체전선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체전선이 활성화되는 지역이 주로 제주도 남쪽 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5일 그리고 잠시 소강 상태가 있겠지만 다시 18일부터는 제주도 쪽을 중심으로 이러한 정체전선의 영향이 다시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세 가지의 크게 기압계 변화에 따른 강수에 대한 조금 자세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학성 강수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정체하는 저기압은 북동쪽으로 돌아 내려온 후 그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와 같이 분홍색으로 표현되는 굉장히 자그마하게 변모하는 저기압들로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고 있는 강수구역을 보시면 이와 같은 저기압들과 저기압들 사이에서 손학성 강수들이 발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저기압들 간에 나타나는 그러한 기류 수렴이 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부터 17일까지들은 이와 같은 저기압에서 상계가 된 작은 저기압들이 우리나라 주로 북쪽에서부터 동쪽을 경유하며 굉장히 잦은 기류 수렴 불안정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이러한 불안정에 의한 손학성 강수들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낮 동안의 가열로 인한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손학성 강수들은 일주기성이라고 하는 이 낮이 되면서 끌어오르는 지표면 가열 효과로 인해서 오후부터 밤까지 탁월해지는 손학성 강수 모습이 아니라 언제든 손학성 강수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원인이 공기가 모여드는 형태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 공기가 탁월하게 모여드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러한 국지성 강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낮과 밤의 구분이 없고 새벽, 아침 언제든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17일 오후부터는 점차 이렇게 영향을 주던 저기압의 본체가 동쪽으로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시기에 다시 동풍류가 조금 더 불어들고 우리나라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주로 이 낮 동안에 오르는 기온이 상승하는 효과로 인한 이 불안정이 주를 이룬다고 하면 우리나라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17일에까지는 주로 이러한 기류 수렴에 의한 불안정에 의한 강수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와 동시에 기류 수렴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비구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 주로 남쪽 지방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상층의 찬 공기가 이와 같이 지배를 하는 가운데 구름이 끼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지표면이 가열되는 효과로 인해 하층이 뜨거워지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대류 불안정에 의한 산발적 소나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계예보상에 이러한 예보가 조금 반영이 되면서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예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앞으로 동래예보 기간이 들어오면서 이러한 산발적인 강수들은 예측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모를 하기 때문에 강수구역이 크게 변동될 수 있다는 점, 현재 예보가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도 추가적으로 손학성 강수가 도입될 수 있다는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저기압에 따른 동풍 강수입니다. 그리고 한 차례 예상되는 너울성 높은 파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기압이 이와 같이 우리나라 동쪽에 머물면서 이 동풍들을 야기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개로 이연화된 저기압은 이와 같이 남쪽에서 올라오는 기류, 북쪽에서 내려오는 기류, 그리고 이 사이에 태백산맥이라고 하는 지형, 그리고 내륙에서 다시 통과해 나오는 조그만 저기압에 의한 이러한 남풍류들이 서로 공기가 모여들면서 주로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는 시기가 있습니다. 주로 15일 쪽이 주가 될 텐데요. 앞으로 16일 그리고 17일까지도 이와 같은 연계성이 조금 더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변 지역보다 조금 더 강한 불안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의 양이 다소 될 수 있다는 점, 경우에 따라서는 지속성을 조금 더 띌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안정이 강하기 때문에 이쪽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높은 산지들이 특히나 더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 뇌전이나 우박 가능성도 여전히 염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너울성 높은 파도인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우측 하단에 있는 이 최대 파주기와 평균 파양의 내용을 보시면 파주기가 약 10초 가량 이상 되는 굉장히 높은 너울성 파도들이 이제 우리나라 북동쪽으로부터 동해안 쪽으로 밀려드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강한 바람이 불 때 나타나는 풍파라고 하는 높은 파도가 아니라 굉장히 먼 곳에서 발생을 한 높은 파도가 우리나라 쪽 동해안 쪽으로 접어들면서 굉장히 큰 파주기를 나타내며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점차 수면이 급작스럽게 해안 쪽으로 들어왔을 때 급작스럽게 높아지는 그러한 너울성 파도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쪽 저기압으로부터 발생된 굉장히 높은 파도가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높은 너울로 변화가 되고요. 때문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이러한 급작스럽게 갑자기 수면이 오르는 듯한 그러한 높은 파도가 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이 시기가 주말과 겹쳐 있어
나들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높은 너울성 파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더불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주말과 다음 주 월요일까지의 기온 경향 분석입니다. 잦은 국지성 강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주요 지역의 기온 모의 경향을 보시면 서울과 광주, 대구 이 지역들이 모두 수치 모델에서는 거의 30도에 육박하는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부터 내려온 공기가 대기 상층부로 점유한다고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표면에 의한 가열이 시기적으로 조금씩 일어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이고요.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아직까지는 7월 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온 현상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소 더운 그런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조 공기가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며 하강기를 형성한 그러한 형태에서 고기압으로 인한 지표면 가열이 되겠는데요. 주로 남부지방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동풍이 지배하는 주말 동안에는 동쪽으로부터 불어 들어온 공기가 태백산맥을 넘으며 서쪽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공기가 다소 승온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공기가 주로 쌓이는 곳들이 주로 서쪽 지방이 될 텐데요. 때문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도 기온이 다소 오르는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서울, 광주, 대구 이렇게 세 가지 지역의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구 쪽에 조금 더 기온이 많이 오르는 경향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기온 분포는 대체적으로 남쪽 지방의 일사 효과가 조금 더 탁월해질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러한 경북의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많이 오르는 특징을 감안해 본다면 일사 효과에 의한 기온 상승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서쪽과 남쪽 지역 모두 낮 기온, 주말 동안 30도 이상의 기온이 예상되기 때문에 좀 더울 것이다. 그러나 어제 오늘 내렸던 이 강수를 기준으로 그 전에 있던 더위는 굉장히 습도가 많았던 상태에서의 무더위, 그로 인한 폭염특보가 발표가 되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이 주말에 이어지는 이러한 공기의 가열은 높은 습도보다는 다소 적은 건조한 공기의 영향 속에서 기온이 오르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그래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 형태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렇지만 남해안 쪽 부근을 중심으로는 해안과 접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습도가 높은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밤 동안에도 기온이 좀 더 다소 떨어지지 않으면서 열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체전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정체전선은 이 저기압과 티벳 고기압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에 의해서 활성화된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나라 남쪽의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는 정체전선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보시는 대기 최상층부의 200헥토파스칼을 유선장을 보시면 티벳 고기압이 우리나라 서쪽에서 확장을 하며 북쪽으로부터 건조 공기를 끌어내리고 남쪽으로부터는 대기 중하층에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중국 남쪽의 하이나섬까지 확장을 하며 따뜻한 공기를 굉장히 남쪽으로부터 끌어올리는 그러한 시기가 되겠는데요. 특히나 이 시기에 대기 중하층에서는 지금 현재 정치된 상태에서의 저기압이 정체를 하며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까지 끌어내리는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큰 세 가지의 요소들이 함께 결부되며 우리나라 쪽 남쪽에 정체전선을 발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이 850헥토파스칼의 상당 원인은 그러한 대기 상층부의 연계가 대기 하층부까지 영향을 주며 북쪽으로부터 내려온 건조 공기가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을 점유를 하고 남쪽으로부터 올라오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경계가 충돌하는 지역이 주로 제주도 남쪽 해상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5일에는 제주도 남쪽 해상 부근에 정체전선이 위치를 하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소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18일부터는 다시 이러한 형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체전선의 그 예측이 다소 예전에는 조금 더 부정확하고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왔는데요. 지금 현재 세 가지 모델을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러한 큰 두 개의 기단이 나타내는 그러한 정체전선의 경계는 여러 모델에서 거의 일관성이 조금씩 나타나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티벳 고기압이 크게 확장한다라는 점,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남쪽에 머물면서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를 퍼올리는 그 경계가
필리핀 부근에서 대만 쪽까지 이루어지는 쪽으로 굉장히 좀 남쪽으로 처져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정체전선이 우리나라 남쪽에 여전히 그 세력을 유지한 채로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여러 모델에서 일관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체전선이 아직까지 존재를 한다 때문에 장마는 아직까지 종료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볼 수 있는 우리가 수치 모델 자료에서의 마지막 일수가 아직까지 평년에 장마가 종료되는 시기까지는 분석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년 대비 빠르다 늦다라를 아직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직까지는 장마에 대한 종료에 대한 언급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로 정체전선이 다시 한번 활성화되는 시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기사들을 좀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정체전선이 바로 북상하는 게 18일부터 다시 한번 활성화되면서 올라오게 되는데요. 수치 모델에서 예상하는 모습을 보시면 다시 한번 중국 남부에서 이러한 저기압들이 활성화되면서 이 정체전선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형태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티벳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변동성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정체전선을 북상시키는 요소가 이 저기압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저기압의 관건이 있는데 문제는 이 저기압에 대한 예측성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저기압이 발달도 하지 않았고 발생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저기압의 강도, 이동 경로를 분석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치 모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그만큼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중국 남부 부근에서 접근하는 저기압이 매우 중요하고 이게 정체전선의 앞으로의 향후 변동성을 좌우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추후의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계보에서 나가 있는 예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곳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주말 동안에 이 정체된 저기압으로부터 비롯된 기류 수렴과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들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 오후 쪽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소나기들이 표현이 되어 있지만 앞서 말씀대로 오전 쪽에도 이 국지성 강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또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광주, 전라남도, 부산, 울산, 경상남도 등과 제주도 등을 비롯한 이 흐리고 비 부분이 바로 정체전선의 활성화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예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18일 월요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비가 도입이 되어 있지만 일주일 내내 비가 내린다는 의미보다는 중간에 북상과 이 정체전선의 가장자리에 놓여있는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는 시기가 주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비가 그쳤다 내렸다를 반복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요. 지금 파란색 채색으로 되어 있는 19일부터 24일까지의 예보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국은 흐리거나 구름 많은 형태를 해놨습니다. 이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저기압이 앞으로 발생을 해서 북상을 해올 때 또는 우리나라 쪽으로 접근을 해올 때 정체전선에 이 얼마만큼 정체전선을 끌어올리냐 그로 인한 비구름대들을 얼마나 더 활성화시키냐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변동성으로 크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보가 나가 있다는 점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중요한 것은 정체전선이 18일 이후 19일부터는 조금 더 활성화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 영역이 주로 뚜렷한 곳은 우리나라 남부 일부 지역과 제주도 지역이 가장 확실하고 앞으로 저기압의 발생에 대하여 분석을 해본 뒤에 조금 더 우리나라 북쪽으로 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끝으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주말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외출을 하시는 분들은 꼭 우산을 지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17일까지도 전국 곳곳에 잦은 비가 이어진다라는 점, 그리고 국지성 강수 타입을 띠지만 낮에 활성화되거나 오후에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 때때로 내릴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때 더불어 서쪽과 남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더운 그런 날씨다. 그리고 남해안 부근을 중심으로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동풍에 의한 강수가 예상이 되고요. 강한 불안정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동해상을 중심으로 불어든 이러한 높은 너울성 파고들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주말이 끼어 있는 만큼 이러한
너울성 높은 파도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는 정체전선의 EMP 15일에 제주도 영향을 준 뒤에 18일 다시 저기압이 활성화되면서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현재까지는 남부 일부 지방으로 예측이 되고 있지만 충분히 그 외 지역까지 북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변동성이 꽤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저기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가 약 17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상세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부터 정체전선의 북상 여부가 변동이 되거나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될 경우 수시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리 브리핑이었습니다.